네, 수학원 지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것은 거듭 제곱부터 시작을 할 건데 다 배웠던 내용이죠.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실수 a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a를 n번 곱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a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냥 곱하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a의 n제곱이라는 뜻은 자, a를 n번 곱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거듭제곱 근이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요. 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 자, 근이라는 말이 붙는데 자, 거듭제곱 근이라는 것은요. 딱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박스에도 있는 내용인데 x의 n제곱은 a다 라는 요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x를 n번 곱했을 때 a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자,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을 우리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얘기하고, 정확한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써져 있죠.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n차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돼요. 자, 그럼 n차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n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복소수라면, 즉 실수도 되고 허수도 되는 거라면 몇 개가 생기는 게 맞냐면 n개가 생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복소수가 범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로 볼 거는 뭐냐면 실수의 범위겠죠. 자, 그럼 실수의 범위에서는 그때 n이라는 값과 a라는 값에 따라서 좀 어떻다? 값에 따라 다르다 정도로 충분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요 밑에 표를 하나 볼 텐데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것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짝수 제곱을 했을 때와 홀수 제곱을 했을 때 차이가 좀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는 게 좋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x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a라는 상수함수를 비교했을 때 자,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식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즉 xn제곱이 a라는 것을 우리가 식 말고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래프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만 그려지게 되고, 좌표 평면에서만 그려진다는 얘기는 결국 교점 실수 범위만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자, 실수 범위만 따지겠다는 뜻이라서 그래프상에서 생기는 y는 xn제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y는 a라는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개념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 그려서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 직접 그려가지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자, 머릿속에서 기억을 잘 생각해보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복습 단기 특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그래프를 그리거나까지는 안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의 정리만 해놓고 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뭐 요건 다 아시죠? 짝수라는 것에서는 a가 양수일 때는 몇 개? 두 개가 생기고 a가 0일 때는 한 개가 생기고 a가 음수일 때는 없다. 즉 빵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a가 양수건 음수건 0이건 상관없이 0보다 작건 상관없이 전부 다 한 개씩만 생긴다 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개념 체크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유형 1번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1의 4제곱근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자, 1의 4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x 4제곱은 1이라는 것의 근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럼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얘는 실근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실근을 구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x 4제곱은 1이라는 4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볼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뭐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냥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써줄 테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정도가 돼서 얘를 만족하는 x제곱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제곱이 1일 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가 나올 텐데, 자,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실수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실근은 x제곱이 1일 때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때 x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입니다. 자, 그럼 요거 빠르게 가시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x를 세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실수 찾아볼래죠. 그죠? 그럼 요거 그냥 바로 구할게요. 얘가 가능한 x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다 정도라고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했지. 그지? 그럼 A는 결국 뭐가 되냐면 A는 x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64가 되도록 하는 것에 무슨 근? 실근 정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만족하는 실근은 바로 가버리시면 x가 뭐만 나와요? 마이너스 4만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1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81 중에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B라고 했으니까 B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x 4제곱이 얼마가 되는? 81이 되는 것 중에 양수인 것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81이라는 것이 뭐냐면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3의 4제곱이니까 x라는 값은 결국 뭐만 나올 거냐면 이렇게 3 정도다 라고 이렇게 바로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따라서 A랑 B를 더하면 두 개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가볼게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 지금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좀 다르기는 해요.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짝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사실 얘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루트 4 곱하기 i라고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허수의 형태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허수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수학 1부터는. 그러니까 허수는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실수를 다뤄야 되고 따라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거는 또 가능하거든. 이렇게 세제곱 루트가 붙고요. 세제곱 루트가 붙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다. 요 정도가 나오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뭐 마이너스 2 정도다 이렇게 쓰는 게.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처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일반화를 시켜서 어떤 성질이라고 만들어야 되고, 성질이라는 것은 그럼 항상 성립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통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통일을 했냐면 밑이 양수가 돼야 된다. 즉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전부 다 양수가 되게끔 하자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뒤쪽에 가시면 지수법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과정에서 배운 거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n제곱 루트 a라는 것에다가 n제곱하면 그대로 a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루트랑 똑같은 n제곱,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n제곱이면 그냥 합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m제곱이 있으면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계산하면은 뭐 5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배우셨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연산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을 텐데, 결국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수능에서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거냐면 연산이라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것을 좀 익혀놓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뭐 개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형 2번을 보시게 되면, 잘 봐. 4제곱 루트 16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4제곱 루트 16인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요. 여기다가 4제곱하고 루트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얘는 여기가 4고 여기도 4죠. 그죠? 그래서 샥 지워버리시면 돼요. 따라서 그냥 2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거 나중에 지수법칙 가서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하냐,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 2의 4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제곱이라고 써지고, 따라서 4랑 4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2의 1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라고 그냥 처리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앞에 있는 5제곱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자, 5제곱 루트 3이라는 숫자도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전체가 5제곱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시게 되면 그냥 3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냥 나와 버리겠지. 그지? 따라서 2랑 3을 더한 거 답은 얼마다? 5번이다.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세제곱 루트 2라는 게 있죠. 아이고, 잠깐만, 잘못 눌렸어요. 네, 자, 가볼게요. 자, 세제곱 루트 2라는 것에 6제곱을 합니다. 그럼 6제곱을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냐면 그냥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2의 6제곱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처리가 되냐면 2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제곱 정도다 라고 이렇게 돼 버리고, 따라서 얘는 4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원래는 이제 분수 지수 형태로 바꿔서, 자, 분수 지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죠? 그냥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지금 배우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제곱도. 자, 여기가 세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125라는 것은 마이너스 5의 전체 세제곱 형태가 될 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5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까지 그냥 바로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답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2제곱이 있어. 그럼 여기가 2제곱이 숨어 있으니까 4라는 것과 2라는 거 합쳐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256이라는 게 2의 8제곱 형태가 되니까요. 자, 2의 8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 제곱을 한 거야? 8분의 1제곱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지수법칙 안 쓰고 거듭제곱근의 성질하면 8제곱이고 여기가 2의 8제곱이라서 여기에 써진 숫자와 여기에 써진 숫자가 서로 같죠? 따라서 루트를 벗겨낼 수가 있다로 처리를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시게 되면 5제곱 루트 16과 64인데 얘는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5제곱이고요. 몇으로 바뀌냐면 4의 5제곱의 형태로 바뀌죠. 왜냐면 16이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64는 4의 세제곱이라서 지수법칙 쓰게 되면은 4의 5제곱이다 라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라는 숫자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답은 2에서 4를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1번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게 되면 지금 뭔가 좀 되게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바로 가버리시면, 자, 루트라는 것을 분자 분모에 쪼개줍니다. 분자 분모에 쪼개주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12제곱 루트 2라고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랑 2가 곱해지니까 6제곱 루트 2라고 써지고, 뒤쪽에 뭐가 붙냐면 12제곱 루트 2라는 숫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12제곱 루트 2, 12제곱 루트 2 똑같으니까 지워버리시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6제곱 루트 2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6제곱 루트 2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12제곱 루트 얼마야? 2의 k제곱과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0이라서 문제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럼 얘를 바꿔버리시게 되면 이 숫자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12제곱 루트 해주고, 여기다가 2만큼을 곱해줬다 생각하시면 이쪽에도 2만큼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k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k는 2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주제 지수의 확장입니다. 자, 세 번째 지수의 확장 내용 공부해 볼 텐데, 지수의 확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뭔가 넓어지겠구나의 느낌이죠.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서 공부하실 건 뭐냐면, 기본 전제 자체는 이겁니다. 지수의 범위는 확장이 돼요. 지수는 확장이 되고 밑은 축소가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의 범위는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시작을 하면 중학교 때는 자연수 정도까지만 배웠죠. 자, 자연수 정도까지만 배웠는데 이제 점점 숫자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거야. 자연수 범위에서, 잘 봐.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로 확장하고, 또 정수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유리수 범위에서 이제 무리수까지 포함한 실수까지 우리가 지수 자리에 충분히 써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 예전에는 제곱 정도, 뭐 세제곱 정도 이런 거밖에 못 왔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제는 A에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붙어요.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 A라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쌤이 마이너스 2 정도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4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죠. 뭐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A라는 자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A라는 자리의 범위가 뭐가 돼요?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에 여기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보면 A의 2분의 1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루트 A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의 2분의 1제곱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봐요. 자, 여기다가 괄호친 부분에다가 전체 제곱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A라는 게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건 루트 A 형태가 되겠죠. 그럼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우리가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A의 2분의 1제곱에다가 2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숫자, 요 2분의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서로 곱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써요? A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뭐가 나오는 거야? A라는 숫자가 나오네.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의 모양이 동일하죠.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의 모양이 동일하니까 여기에 써진 루트 A라는 숫자와 A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루트 A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2분의 1제곱 정도와 같다라고 충분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자리에 아까처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본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써지게 돼서 얘가 뭐가 되냐? 허수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허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허수 이제 다루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수 말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실수에 좀 집중을 해서 다루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제약 조건이 좀 붙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제약 조건이 바로 뭐냐면 제약 조건 자체가 뭐가 될 거야? 얘가 A가 양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겠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붙여요? 밑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첫 번째. 자, 0이라는 숫자와 음의 정수가 대입됩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됐건 간에 0제곱을 하면 무조건 1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숫자는 뒤집어지면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올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인 지수. 요게 중요한데 요거를 쌤은 뭐라고 주로 표현하냐면 얘 같은 경우를 분수지수라고 얘기해요. 분수지수. 자, 분수지수라고 하고 분수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a의 n제곱 n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n제곱 루트 a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자, 다음에 a의 n분의 m이라는 숫자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밑에서 연습을 다 해볼 겁니다. 밑에서 연습 다 해볼 거니까 요렇게 쓰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으면은 지수법칙 있죠? 자, 지수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밑이 똑같은데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더해진다. 혹은 나눠주시게 되면 이제 뭐가 될 거다? 원래는 이제 분수 계산 형태로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는 이제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지수법칙은 중2 때 배운 거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왜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는 이렇게 허수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산 문제를. 자, 개념은 넘어가고요. 자, 유형 3번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유형 3번을 보시게 되면 4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4의 4분의 1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얘 밑이 4로 똑같죠. 그러면 밑이 같다는 얘기는 밑이 같다 결국 뭘 쓸 수 있다?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 무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지수 법칙을 바로 사용해 버리면, 적용해 버리시게 되면 얘는 4에 더하면 되죠. 4분의 5제곱 더하기 4분의 1제곱이라는 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4에 얼마가 되냐면 4분의 6제곱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약분이 되겠지. 약분이 되니까 싹 정리를 하면 2의 제곱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여기가 2분의 3 정도가 나와서요.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정도가 답이겠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또 넘어가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3-1번입니다. 3-1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25에 자, 지수법칙 바로 써버릴게요. 3분의 1이라는 것과 2분의 3이라는 것 곱하죠? 그러면은 2분의 1제곱이 돼요. 자, 더하기 자, 8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게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곱하기 8에 얼마가 돼요? 6분의 5제곱이라는 게 되는데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렇게 먼저 계산을 당연히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잘 봐. 25의 2분의 1제곱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5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 하니까 그냥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거고 더하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8이라는 숫자가 2의 세제곱이죠.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2로 다 바꿔볼게. 2로 다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얘 같은 경우도 2로 바꾸게 되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의 세제곱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제곱 형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과 2분의 5라는 것을 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5 더하기 얘는 2의 1제곱 형태가 돼서 결국 답은 7 정도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은 이제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를 준 다음에 6제곱 루트 6이라는 것을 AB로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6제곱 루트 6이라는 것을 A로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가볼게. 자, 6제곱 루트 6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6제곱 루트 6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6제곱 루트 6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수지수 형태 배웠으니까 6의 6분의 1제곱이 되는데, 자, 6의 6분의 1제곱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2 곱하기 3의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6분의 1제곱을 한 거죠. 따라서 얘는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쪼개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밑이 2인 애가 있고 밑이 3인 애가 하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잘 봐. A부터 가볼게요. A를 양변을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지금 세제곱 루트이니까 B에다가는 세제곱을 해야지만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2라는 숫자 자리에 누굴 대입하냐? 2랑 똑같은 게 뭐였어? B의 세제곱이었지.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뭐였어요? 3이라는 숫자랑 똑같은 게 A의 제곱이었죠. 따라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얘는 A의 몇 분의면? 3분의 1의 형태가 될 거고 곱하기 B의 몇 분의 몇이 돼요? 2분의 1의 형태라고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좀 정하자는 뜻이에요. 루트 꼴이 나오죠. 자, 루트 꼴이 나오면 가장 편한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 성질 쓰면 오히려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분수 지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변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기본 세팅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개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4번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지수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어요. 즉, 실수 범위라는 것은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도 되고 뭐 파이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뭐 다양한 숫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이거죠. 밑의 범위가 뭐가 된다? 항상 양수가 되어야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든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나머지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동일하다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에 2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교한대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거듭제곱근, 즉 루트의 형태는 뭘로 바꿔서 풀자고 그랬어 아까? 그렇죠. 분수 지수 형태로 바꿔서 풀자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다음에 유리수인 지수의 분모에, 자, 밑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뭐 하자? 통분을 하자. 자, 그래서 뭘 갖게 해라? 지수를 갖게 해서 밑이 더 큰 쪽이 크다고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숫자가 됐던 간에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양을 통일해 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개념 세팅을 하면 됩니다. 즉, 모양이 다르다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비교가 좀 편하게끔 지수를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밑을 갖게 만들거나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4번을 보시게 되면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A라는 숫자는 루트 3이고요. B라는 숫자는 세제곱 루트 5고요. C라는 숫자는 6제곱 루트 26인데 첫 번째로 고민해 보실 거는, 자,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까예요. 근데 밑 같게 만드는 거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고 하나는 26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인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막 소수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거다 그냥 바로 생각해 버리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앞에서 배웠던 거. 지수를 같게 만들자죠. 자, 그러면 지수를 같게 만들면 되니까 A라는 숫자를 전부 다 유리수 지수로 표현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B라는 문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5의 3분의 1제곱 정도가 될 거고, C라는 문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26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분모 자리에 지금 얘는 2, 얘는 3, 얘는 6이니까 2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2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 6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A의 6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 자, 다음에 이쪽도 보시게 되면 이쪽도 B의 6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5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여기는 C의 6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26의 제곱,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잘 봐. A의 n제곱이 만약에 B의 n제곱보다 큰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모일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렇다면 A를 n제곱하고 B를 n제곱했어. 자연수만큼 제곱을 했는데 A와 B가 전부 다 양수래. 그러면 A가 그냥 B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는 A, B, C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A, B, C 각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6제곱을 한 숫자들을 비교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대소관계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얘는 27이고 얘는 25가 나오고 얘는 그냥 26이 나오겠죠. 따라서 순서를 매겨보면 누가 제일 크냐?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가 될 거고 그 다음이 뭐가 돼요? B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될 거냐면 정답은 4번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도 동일한 문제인데 숫자만 바뀐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4-2번만 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을 보시게 되면 잘 봐. 루트 2, 세제곱 루트 4, 4제곱 루트 6, 6제곱 루트 10이죠.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줄까라는 거거든? 자,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좋을까? 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은 루트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루트 2라는 숫자부터 써보면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얘는. 되니? 자, 2의 2분의 1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면 4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하면 얘는 6의 4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의 몇 분의 몇 제곱이 돼요?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뭘 하자? 전부 다 최소 공배수를 제곱을 해주면 그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2, 3, 4, 6이라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가 되겠죠. 그죠? 자, 12라는 숫자를 각각을 제곱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건지 보면 얘는 12제곱을 하면 얼마가 될 거예요? 2에 얼마? 12제곱하면 몇 제곱? 6제곱? 이 정도 나오죠? 12제곱을 하시게 되면 2의 6제곱. 그치? 자, 다음에 여기도 12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4의 4제곱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는 6의 몇 제곱? 3제곱 정도가 되겠죠? 12분의 1제곱을 하면.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12의 제곱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겠네. 자,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자, 2의 6제곱은 얼마? 64죠. 그 다음에 4의 4제곱은 2의 몇 제곱? 8제곱과 같네요. 2의 8제곱이니까 얼마? 25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얼마? 21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144다 라고 써지기 때문에 순서 정해보시면 누가 제일 크냐? 큰 순서대로 정하면 얘,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가 되고 마지막에 얘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거다. 따라서 순서는 얘가 1번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으로 크고요. 얘가 3번 세 번째로 크고요. 마지막으로 루트 2라는 것이 제일 작을 거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수 단원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서 대표 유형 다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